네,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코스피는 2173선, 코스닥은 77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시장의 전체적인 나스닥의 변동성을 이어받아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종합대책 발표를 기다리면서 일부 정부 정책 관련한 개별주들이 그래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하방은 다소 제한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힘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오후장 또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주주의 세계 오늘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시장부터 풀고 가도록 하죠. 퐁당퐁당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에서 오늘은 퐁당 내리는 날이에요. 테슬라, 네. 나스닥의 변동성을 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딱 뉴욕 증시의 흐름에서 좀 힌트를 찾는다면 이게 네. 테슬라만의 개별적인 변동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시장도 코로나로 저변을 넓힌 언택트 재장에 차익 실현의 신호를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를 매도하셔라, 이익 실현을 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이버, 카카오는 다 네. 의견이 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였던 이런 묵직한 대장주는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들이 언택트와 컨택트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시장 분위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총 상위의 제조업체라든가 굴뚝주들이 이미 지수 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수 1800대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런 것들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공권의 자리에 있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로 더 이상 악재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많이 퇴색이 돼서 이제는 코로나에 네, 무뎌졌다. 더 이제 무뎌지는 상황이라서 언택트와 컨택트의 키 맞추기가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의 대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성장주를 이야기할 때 미래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그 밸류를 엄청나게 고공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장주를 실적을 얘기하고 PR 얘기하는 거 제가 극단적으로 싫어하지만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기 실적이라든가 이거를 봐서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확인을 할 단계라는 네, 거네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테슬라 그럼 역시 테슬라만의 마찬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변동성이 결국엔 네이버, 카카오로 대변되는 언택트 대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저변을 넓힌 종목들의 네. 고가권의 종목들은 차익 실현 주의보의 신호다라고 네네,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좀 조심할 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제 저희가 주주의 세계에서는 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뷰를 네.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반대인 거잖아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오. 네, 지금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PBR 밸류 이제 했었을 때 버블로 따졌을 때 PER 100배, 50배 넘어가는 순간 PBR 7배 넘어가면 이제 버블의 정점에 찍히는 이제 성장주들이 늘 그랬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좀 그런 영역에 와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차를 사는 게 좀 맞지 않나요? 모비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언택트와 컨택트의 키 맞추기라고 네, 하면 그렇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주의 세계에서 뷰가 이런 종목들을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그 방향이 아니라 네. 언택트가 조정이 날 때 쫓아가는 컨택트의 키 맞추기에 조금 더 네.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자동차에서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잡으셨네요.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저희 간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전기차만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에 이제 그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LG와 SDI만 갔어요. 근데 물론 이 제조업체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가기엔 좀 이른 단계가 있긴 하지만 미래 산업으로서
제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이 음.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에는 전통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 것은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현대차가 네.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쪽을 관심을 갖고 먼저 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장 속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는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네. 잠시 후에 정의선 또 부회장의 그린 뉴딜 사업 보고에 나선다라는 네. 이슈도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그렇고 언택트와 컨택트의 키 맞추기 안에서의 네. 대표적인 또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또 관심권에서 이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여기에 그러면 네. 오늘 사실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에서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도 우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4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컨택트주로서 시장의 또 대장으로서 여기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저는 앞으로의 주도주라는 뜻은 지수가 3,000이 갈 때 어떤 종목이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전 차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랑 이제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함께 동반해서 가게 될 텐데 이제 지금 우리 디지털 뉴딜하고 뭐 이런 뉴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이 삼성전자랑 다 묶여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느낌은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는 통신 때문이다라고 이제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틀림없이 반도체 사이드를 먹었던 것이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것이 통신 장비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고 네. 여전히 5G 관련주들은 지금도 계속 담아야 될 때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다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좀 발목이 잡히고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계속 시장이 제대로 가기에는 발목이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서 좀 궁금했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통신 쪽, 5G 쪽의 네. 모멘텀을 얘기해 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로 종목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판 뉴딜 우리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움직였잖아요. 네. 수소 가고 전기차 가고 태양광 가고 뭐 풍력 가고 관련한 이제 개발주들 안에서도 막 흐름을 같이 하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데 일부 이제 수소차라든지 그 모빌리티 관련한 종목들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발표될 한국판 뉴딜 지금 100조 플러스 알파인데 160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조금 더 집중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나요? 대단하네요. 근데 160조라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한 것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훨씬 큰 거죠. 60조 플러스 알파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기대감을 가져가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도 뭐 충분히 주가들은 이제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다 아는 것이 이제 5G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뭐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전기차, 워낙 수소차, 많이 뭐, 네, 네. 워낙 많이 얘기를 들으셨으니 굳이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 요즘 테마가 신기합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 종목이 따로따로 가요. 그러니까요. 계속 오늘도 그런 그래요. 장이에요. 이게 어떤 외국인의 영역, 기관이 자기만의 플레이, 개인들이 자기만의 플레이하는 시장이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일진다이아 얘기하면서 이거 수소차들 다 갈 것 같다고 일진다이아 대장이고 하면은 이제 뭐 NK EM 코리아 갈 거고 풍국주정 갈 거고 동아화성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장이 꺾일 때 못 갔던 종목들은 같이 실물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 두산 퓨얼셀 오늘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오롱 머티리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기 동아화성 오늘 좋고요. 그다음에 NK도 지금 플러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와, 같은 정말 테마 개별주로. 안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찾으시려고 했더니 좀 덜 오른 종목 안에서 키맞추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어떤 뭐 풍력이 더 좋다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좀 못 오른 종목이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안 오른 게 틀림없이 그 무료 와이파이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에 포함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머큐리라든가 그럼 뭐 지금 저는 사실 그 규모도 생각보다 100조에서 160조 보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여기에 지금
그 분야별로 어디에 비중을 많이 실느냐, 어디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결국엔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잡아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좀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자기 때가 되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니 테마를 좀 이렇게 폭넓게 보셔서 네. 한 종목의 승부를 짓기에는 조금 버겁다. 왜냐하면 너무 오늘 개별주여서. 재료 노출에 라는 부담감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오늘을 바라고 올라온 종목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들은 오늘을 출발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을 테니 어떠한 섹터 테마가 이게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목들 움직였을 때는 네. 이 뉴딜 관련한 종목도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어요? 일단은 지금 숨어있는 종목 섹터로는 공공 와이파이와 자율주행을 잡아주셨는데 네네. 자율주행에서는 오늘 종목의 픽으로 꼽아주셨다고 하니 공공 네네. 와이파이는 결국엔 이제 머큐리나 아이즈비전이죠. 아이즈비전 네.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오롱 머티리얼이 수소에서는 가장 네. 눈에 띄고 삼보모터스 뭐 지금 성창오토텍 네, 친환경차 그렇습니다. 부품이나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속속 네네. 올라오거든요. 와, 삼보모터스가 올라. 제가 친환경 그 세종공업 가는 거 보고 삼보모터 제가 이 과거에 되게 좋아했던 주식이거든요. 네. 왜 이 주식은 못 가는 거지? 이 시장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이 정도로 잔인한가라는 삼보모터스를 제가 친구들한테 몇 번 얘기했었는데 네. 이런 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포기할 때 네. 언제 갑자기 네, 저는 한 주도 없지만 너무 반갑네요. 삼보모터스 올라가는 모습이. 가긴 가는구나. 네,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막연하게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각의 폭을 종목의 폭을 많이 넓혀두시고 출발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는 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종목 픽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종목을 꼽아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이 못 올라서 잡아주신 거네요. 지금 제가 이 중에서 이제 뉴딜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수소를 사람들이 수소가- 테마라고 하는데 네. 전기차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수소는 왜 테마라고 해요? 수소 산업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소는 이제 전기차가 큰 이슈를 받아갔던 것을 상당 부분 이제 수소가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5G가 제가 핵심 제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5G인데 5G 왜 깔아요? 왜 5G 설치하죠? 자율주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5G 얘가 나올 때 자율주행이 지금 계속 많은 종목들이 매집해 나가는 차트들이 네. 너무나 많거든요. 에이테크 솔루션. 네, 에이테크 솔루션이 좀 강하게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모바일 가져가면서 어플라이언스 이쪽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자율주행. 뜬금없이 제가 사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오후에 가면 자율주행을 얘기해야지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맞아요. 사둡시다라고 제가 이제 5G 이 자율주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이 창고판 뉴딜에도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단순 한국판 뉴딜 때문에 매수하시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5G를 까는 이유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하기 위함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간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네.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지금 종합계획 발표 중입니다. 발표 네. 중일 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기 전이고 지금 이제 발표 브리핑이 시작한 네. 상황에서는 오늘 뭐 장 초반부터 강했던 코오롱 머티리얼이라든지 세종공업 두울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일자리에서는 윌비스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말 종목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네.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삼보모터스라든지 성창오토텍과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고요. 종목들 보면 오늘 또 5G 쪽에서 솔리드가 움직이는데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건지 과연 뉴딜 관련한 연관성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각 특징주들도 좀 체크를 네. 해볼까요? 오늘 워낙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뭐 아침에 눈에 띄었던 게 DPC, 그다음에 솔리드였기 때문에 솔리드는 제가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 솔리드만 올랐었어요. 5G 맞아요. 중에서. 그래서 에이스테크만 오르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 5G 안에서 대장이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라고 눈이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솔리드 비중이 컸거든요. 손님들이 다 전화 오셔갖고 어떻게 해야 돼가지고 두 가지 이슈죠. 하나는 이제 영국에서
5G 장비 배제, 화웨이 배제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 솔리드가 갖고 있는 이 매력 포인트는 유럽 관공서의 인빌딩 중계기를 단독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배제하고 프랑스도 화웨이 안 쓴다라고 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졌죠. 그런데 이 종목만 유독 올라가는 것이 다소 또 다른 다음 타자는 다음 종목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30%에서 50%만 취향에 맞춰서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익 실현을 해서 바로 이것과 그러면 화웨이 저번 주 장비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번 주에 얘기했죠. 솔리드 네. 다산 네트워크에서 오르면은 그렇습니다. 그 종목을 어느 정도 수익 그렇죠. 실현하고 또 바꾸자라고 이야기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서진 시스템을 조금 빨리 바꿔서 조금 안 쉽긴 했지만 솔리드 그럼 오늘 좀 바꾸는 그렇죠. 날이네요. 그렇죠. 제가 서진 시스템 팔고 솔리드 샀거든요. 그랬더니 뭐 된 거죠. 네. 그래서 솔리드를 팔고 뭘 샀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5G 안에서 네. 들고 돈다고 하셨으니까. HFR을 오늘 다 아. 손님들을 매수해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HFR 그리고 RFHRC도 꼽아주셨잖아요. 더 오른 주 그렇습니다. 안에서. 근데 RFHRC는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 KMW 제가 굉장히 의심을 갖고 보거든요. 많이 올랐긴 했지만 어차피 5G가 가면 KMW가 안 갈 수는 없는 네. 뭐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장비의 수혜가 이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에스테크라든가 솔리드. 그럼 다음 타자는 HFR이 올 수도 있겠네요 하니까 뭐 서진 시스템에서 솔리드로 와서 수익이 났으니 뭐 묻지도 않고 다 그렇게 바꾸자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네. 또 5G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모멘텀도 있고 5G는 앞으로 인프라가 깔리면은 가는 방향에서 계속 지금 개별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바스켓으로 매매해서 종목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을 네네. 주셨었고 그래서 솔리드는 오늘 이제 특징적인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덜 오른 쪽에서 HFR이라든지 RFHR이라든지 네. 다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갖고 가신다는 거죠. 지금은 팔 타임 조금 지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네요. 절대로 다 파시는 거 아닙니다. 저 반은 적어도 갖고 반 가면서. 이상은 꾹 잡고 있고 판 거를 다음 타자가 요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기다리면 아.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이 네. 이거 장비 프론톨 장비로서 너무 매력적이고 화웨이가 배제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 통신 기업들에게서는 당연히 수혜죠. 솔리드만 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네. 방향을 다 5G에서 자율주행까지 이제 네, 정부 정책과 맞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보시는 의견을 네네. 해주셨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개별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테크윙은 어제부터 왜 이렇게 강하죠? 글쎄요. 이제 뭐 실적이 차반기에 좋아질 때 IT가 이제 사실은 EUV 공법과 관련된 삼성전자가 바뀌는 과정에 쏠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냉정하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사실 뭐 그 기본적으로 하는 후공정이 너무 못 간다라고 제가 사실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뭐 수급의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장세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공정 소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뭐 유닛 테스트, 테크인 테스트나 다 좀 이쪽도 좀 관심을 갖고 심텍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좀 지켜볼 수 있다. 좀 오늘 주목해서. 그 확실히 테크윙 유닛 테스트 심텍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종목군들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오늘의 상승의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주들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DPC라든지 빅히트 관련한 종목들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확실히 힘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넷마블 딱 10만 원인 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셔야 됩니다, 이거. SK가 보여줬잖아요. 삼성물산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넷마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그럼 지금 뭐 살래? 나 놓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초록뱀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관심주가 오전장에서는 키스티였거든요. 네. 내일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정규 앨범 발매를 하게 될 텐데 이 유튜브 BTS 관련돼서 유튜브 뷰가 예전에 강남스타일이 1억 뷰 찍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네. BTS 관련 유튜브는 5억 뷰가 기본이고 8억 뷰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초록뱀이 갖고 있는 키가 뭐냐? 안 그래도 지금 컨텐츠 중국 관련해서 지금 굳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자리가 절대 아니죠. 유증됐습니다. 그러면은 BTS와 함께 드라마 제작을 한대요. 그러면 갖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큰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DPC 사이가 좀 겁나요. 그러면은 다음 타자 보시죠. 초록뱀 충분히 그 매력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오늘 화장품주나 엔터주들 오르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화장품도 좀 오늘 이 조정받는 날 LG생활건강 이쪽이 빨간불이더라고요. 중국이 내수에 집중하겠다라고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내심 좀
기대는 가져가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장이 좋았을 때 못 갔던 섹터가 또 화장품 섹터에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너무 매력적이다는 아니지만 제 포트에 화장품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꾸준히 아직은 전혀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지금은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지금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에 160조 향후 5년간 투자를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앞서서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비중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종목도 일단 성창호도 되게 하락 VI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나 봐요. 이러니까 이제 발표가 네. 나오니까 종목들이 변동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글쎄요, 이 안에서도 좀 모터스.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네. 다 이렇게 될 건 아니고 네. 다행스러운 것이 올라갈 때도 차별적으로 가지만 하락의 영향도 개별적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진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래도 원격 진료 관련해서 유비케어는 13%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 엑셈과 같은 종목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이 에너지 관리하는 이 엑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특징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속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로 좀 변동성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관련한 내용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종목 픽으로 덜 올랐던 자율주행 쪽에서도 네. 갖고 나오셨다. 모빌리티 쪽에 주목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사실 뉴딜과 관련돼서 전혀 오르지 않았던 섹터가 이제 자율주행이죠. 라닉스라는 종목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 네, 거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표 주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 종목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지금 자기네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카우가 깔려가는 거죠, 그걸로. 근데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차량 대 차량, 사람과 사람 즉 이렇게 차와 사물 간의 어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본 당사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거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다 좀 주춤하고 있는데 주춤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NCN 다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뭐 특히 이 종목만 더 좋다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시장의 화두로 나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핵심 기술 갖고 있는 라닉스는 이 자리는 너무 매력적으로 판단돼서 내가 사실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한 4개가 있었어요. 초록뱀도 그중에 하나였고 이제 HFR도 그랬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했고요. 뭐 오늘 하루 이틀 오른다고 뭐 이렇게 짧게 대응할 종목이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11,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닉스 목표가 11,000원 선까지 지금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해서 오늘은 지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한 종합대책 발표 안에서 정의선 또 현대차 부회장이 또 이러한 관련한 사업 보고가 있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리고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보고에 나서면서 확실히 데이터라든지 5G, AI 쪽에서 디지털은 이쪽에 중점을 주고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모빌리티 이쪽을 신재생 에너지까지 조금 더 이쪽에 그린 뉴딜은 방점을 맞출 것으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160조의 투자로 인한 관련한 뉴딜 대책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관심주로 라닉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관련한 내용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혜수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코로나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보고대회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분야별 세부 과제와 또 배정된 총 사업비 부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크게는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번 한국판 뉴딜의 재원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총 규모가 무려 160조 원에 이릅니다. 당초 예상됐던 76조 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 원이, 또 디지털 뉴딜에는 58조 2천억 원이, 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간별 예산 계획 확인해 보시죠. 이 괄호에 있는 숫자는 국비만을 나타낸 금액입니다. 총 합계 160조 원 중에서 2022년까지는 67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는 58조 원 중에서 2022년까지는 23조 원가량이, 또 그린 뉴딜에는 32조 5천억 원이, 안전망 강화에는 11조 8천억 원이 2022년까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투자 포인트에 참고해 볼 수 있는 분야별 세부 과제 확인해 보시죠. 디지털 뉴딜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 디지털 뉴딜에 투입되는 재정 중 총 66%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 분야인 DNA 생태계 강화 분야입니다. 재정 38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전산업 5G AI 융합, 또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탈바꿈 등의 투자금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5G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총 3조 8천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비대면 산업, 학교 내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 또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의료, QR코드로 음식 주문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지원 등이 이 분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비대면 클라우드, 온라인 교육, 전자결제 관련주의 동향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OC 디지털화입니다. 전체 재정의 27%, 그러니까 15조 8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스마트시티 SOC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또 물류체계의 지능형 시스템 전환 등 이 똘똘한 생산성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스마트시티, 드론, 또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린 뉴딜로 넘어가 볼까요? 이 그린 뉴딜의 재정 중 41%, 30조 1천억 원을 차지하는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이 노후 건축의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도시, 상하수도 간의 AI 접목으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수열 에너지 관련주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2025년까지 35조 8천억 원의 총 재정, 무려 50% 가까운 금액이 투입이 되는 분야입니다.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기차, 수소차 보급도 다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그린 뉴딜 마지막 카테고리 확인해 보시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인데요. 총 7조 6천억 원이 투입이 되며 이 스마트 그린 3단 조정,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이 주요 내용에 해당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향후 5년간의 160조 뉴딜 관련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저희가 덜 오른 쪽에서 좀 포인트를 봐야 된다. 지금 비중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상했던 대로 디지털 뉴딜에서는 5G라든지 AI라든지 데이터 쪽이 좀 비중이 크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쪽의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죠? 네. 규모가 보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오늘 이 뉴딜과 관련된 첫 줄에 뭐라고 썼냐면 발표 직후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 염두가 제가 오늘 준비했었던 대세 첫 줄이었는데 윗골을 다고 네. 내려오네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은 이것이 재료 노출이 악재처럼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한번 나왔다라고 해서 하루 이틀은 단기 뉴스에 대한 차익 요것에 대한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가 보고요. 이제부터는 좀 안 오르는 도식물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스마트 물류, 스마트 공장,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그동안 이것과 관련돼서 전혀 오른 게 없거든요. 사실 그린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다 올라왔는데 이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라든가 SN코 같은 물류 자동화 쪽이 전혀 반응이 안 했지만 틀림없이 이쪽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전환이 되는 일이
나와야지 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징적인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이제 좀 실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이렇게 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많이 오른 얘기 종목 예. 나오고 나자마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코오롱 머티리얼도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냈고요. 급등하고 있던 삼보모터스도 지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나 이제 며칠 동안에는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렇죠. 쪽을 중심으로 역시나 네. 그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주와 5G를 중심으로 뉴딜 네. 관련한 정책 맞습니다. 수혜주들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규모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의 변동성은 염두에 두면서 관련한 종목들을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 나와서 정신 없으셨죠? 네네. 정신이 없네요. 네. 확인하는 방법도. 네.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세요? 뭐 장이 부러질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잘 발굴하셔서 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익 많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관련해서 주주의 세계로 또 오후장 굵직한 이벤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출센터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